네, 국제기구인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이라고 하죠. 월드뱅크에서 발간한 골든 에이징 오버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무려 363쪽에 달하는데요. 이 363쪽에 달하는 골든 에이징 오버뷰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동, 연금, 헬스케어, 그리고 장기 요양의 큰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월드뱅크 리포트를 제가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그 방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읽은 부분을 요약하고 그 속에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독특하게 제가 어느 카페에 와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골든 에이징이라는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의 고령화를 보고 있는데요.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은 고령화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건 고령화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이러한 골든 에이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 변화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 어떠한 기회를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드뱅크에서 정의한 골든 에이징은요,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번영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든 게요, 1970년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출산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에 따라 문제가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장비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거대한 질문 속 그런 위기에 부딪혔고요. 이랬을 때 답을 찾는 거대한 큰 솔루션의 하나는 정부의 대응과 일반인들의 행동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나온 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명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헬스케어 쪽을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령화 관련된 거대한 돈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런 것, 특히 무엇보다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라는 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책에서 말하는 보고서에서 말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돌봄과 일에 있어서는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사전에 돌보고 진단을 굉장히 강화시킴으로써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인데 특히 여성의 출산율을 어떻게 장려할 것이냐, 그러한 노동정책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출산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가족도 돌보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출산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노동 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동이 가능하게 한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정부 관점에서 이 경제적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금과 헬스케어 장기 요양을 변화하는 시니어들의 욕구와 변화되는 행동 패턴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만 하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인력으로 볼 게 아니라 고령자가 참여하고 그들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과 연금 정책을 연동시키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휴먼 캐피털을 활용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극빈 고령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71에서 76페이지까지를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나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여러 번 많이 이런 것을 흔히 보셨는데 2010년만 하더라도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죠. 이런 형태에서 점점 빨개지고 있고요. 그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나라들조차도요. 점점 고령화가 지속되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일본의 경기 침체가 인구 고령화 때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요. 그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이전의 성장이 1960년대의 성장이 농업 국가에서 그곳에서 굉장한 그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상대적으로 그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의 그 경쟁 속에서 그 성장률이 적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이지 어떤 에이징 고령화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인구 고령화의 원인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서 생긴 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전환 모델이라는 걸 보면요. 그 태어나는 사람보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과의 그 곡선이 만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나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을 지원한다든지 그 여성의 직업 안정성, 시큐리티를 높인다든지 우리로 치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겠죠. 그리고 또한 일의 형태도 파트타임 것을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생산인구, 즉 15세에서 64세가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산 인구를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 고용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이민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 특히 이제 부자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또 돈 있는 나라로 가듯이 예를 들면은 인도의 그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부자 나라는 젊어지고 가난한 나라는 더욱더 어르신들이 남게 돼서 늙고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골든 에이징이라는 그 월드뱅크의 방대한 보고서 중에서 그 앞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출산율이 중요하고 이민 정책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든 에이징이라는 리포트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실은 깊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이런 것을 많이 보긴 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간 데이터라든지 그 속에 들어간 담론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요. 과히 한번 이 시니어 비즈니스, 특히 시니어 라이프라든지 특히 국가 정책 이런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오늘 이후의 부분을 몇 차례 나눠서 소개하고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